자, 여러분, 조만간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냥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한 소리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개별 종목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꼭 그 타이밍에 많은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고점에서 매수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과격하게 미사일을 주고받고 국제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었습니다. 특히나 미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란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기도 했었죠. 그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예요.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흥구 석유가 크게 상승했고 격하게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시장이 이 뒤로 어떠한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시장은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의 종류가 뭐냐면 긍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는 이제 석유주가 크게 움직였던 게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월달,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부터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관세 충격이 있었죠. 이건 부정적인 거죠. 그런데 부정적이지만 관세 때문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또 상승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수혜주라든지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증시가 어떻게 된다? 움직인다는 거죠. 보통의 사이클과 흐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시에 어떤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 좀 많거든요. 긍정적인 어떤 충격보다는 부정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뉴스에서 막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그걸 받아서 주식이 올라가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증시 안에서 말이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리고 원전 관련된 악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일시적으로 한 번은 투자자들이 좀 털려나갔다, 좀 손절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패턴 뒤에 어떤 긍정적인 뉴스나 또 다른 호재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건과 이슈가 없던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2-3개월 됐단 말이죠. 일단 현재 상황이 굉장히 독특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중국 지수가 정말 이례적으로 정배열 만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동안 중국 하면 어땠어요? 부동산 투기가 심해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이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증시가 오르지도 않았어요. 얼마 오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엄청난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뒤로는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 역시 같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부동산이 여기서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내수 경제나 또는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을 보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지루했던 보합을 깨고 지금 돌파하는 그림이에요. 이거 아주 주목해 볼 만하거든요. 또 이번에 나스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트럼프 리딩 이후로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그쵸? 이건 미친 듯이 상승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면 4월달 폭락하고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플러스 47%를 급등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지간해서 나오기가 좀 힘든 수치예요. 그쵸? 작년에 아무리 좋았던 시절도 상승 수치를 보면은 26% 정도. 근데 지금은 한 4-5개월 만에 50% 가까이 상승했다는 건 미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실 특별히 어떤 대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호재는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수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재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차트적으로 보면 미친 상승이 같이 올라갔던 것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시가 하락하지만 테마주는 올라서 그때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때 또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확률의 긍정적인 소식을 통해서 어떠한 주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오늘이죠.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다고 들었는데 거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그거 아시잖아요.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좋게 나와도 하락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야, 실적이 좋은데 이거 생각보다는 좀 별론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지금 상황에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며칠 전에 커다란 이슈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는 어디에 호재인지 아십니까? 코스닥에게 호재입니다. 왜 코스닥에게 호재일까요? 금리가 미국 금리가 높으면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안전하고 이자도 많이 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채 투자할 바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데 미국 국채가 이자를 더 많이 줘요. 더 매력적인 거죠. 그쵸? 그런데 그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돈들이 필연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왜 빨리 증시에 돈이 안 들어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당장 지금 국채 수익률 매력적인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0.25% 떨어지니까. 그래서 돈들이 서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동한다.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0.5%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다면 돈들이 한 방에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말까지 돈들이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이 왜 수혜를 보냐면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들이 있고 그렇죠. 2차 전지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2차 전지는 사실 뭐 금리를 낮춰도 배터리 가격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값싸게 팔기 때문에 이쪽은 금리를 낮춰도 사실 뭐 수혜가 되거나 호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또 몰라요. 다른 시장이 또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 얘기고 ESS 시장 말하는 겁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바이오는 그동안 금리가 고금리라서 투자를 굉장히 꺼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 약한 바이오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유증하고 모아고 돈을 조달받다 보니까 회사 경영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자금들이 좀 돌게 되고 투자도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바이오 쪽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좀 억지인 게 뭐냐면 그렇게 따지면 셀트리온이나 이런 좀 우량한 바이오 회사들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회사들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뭐가 문제다? 주식은 제가 종종 말하는 거 분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바지가락 붙잡고 막 물귀신 작전처럼 막 매달리는 것처럼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바이오 섹터에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이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아직은 특별하게 바이오 쪽으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제 좋은 기회가 오면 매수할 준비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까지는 주도주가 죽으면서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코스피도 조정을 마치고 보합 흐름을 마치고 상승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아니지만 수급 자체로 차트를 좋게 만들어서 시장에 다시 한번 투자 열풍을 일으키는 것도 그것도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이겠죠. 잘 들어오지 않는 수급이 또 발생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걸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이 순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예측을 해야 돼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도주가 보합 흐름 가고 하락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주도주가 어느 정도 보합 흐름과 하락 흐름을 맞추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2차 파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땐 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도주가 아예 없다. 그럼 시장은 악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매수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밖에 없겠죠. 그럴 땐 짧게 치고 테마주만 쫓아가야겠죠. 자,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그쵸? 그런 계절의 변화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지금의 이러한 변화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을 며칠 전에 하고 싶었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쳤어요. 다른 사건들이 더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야기했거든요. 자, 아무튼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